오늘 공판은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법정 혈투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글쎄요, 제가 예상했던 만큼의 이 피 튀는 혈투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피 튀는 혈투까지는 없었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이 변호인단이 제기했던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해명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냥 눈치고 넘어갔어요. 검찰이 지난 9일에 4건의 의견서를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제출한 의견서에는 뭐 서면에는 담겨 있는지 모르겠는데, 법정에서 뭐 한 40-50분 정도 변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단도 마찬가지로 1시간 이내로 변론을 하겠다고 했고, 근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엉뚱한 소리만 하다가 끝난 느낌이 들어요. 사실 그동안 변호인단이 주장했던 여러 가지 의혹의 근거들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IP, 제3의 IP가 14건 복원됐는데 왜 감췄냐? 그리고 변호인단이 보기에 그 제3의 IP가 발견된 것은 이 PC가 그 시기에 제3의 장소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당시의 물리적인 증거하고 결합을 하면 그 장소는 동양대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던 건데, 이 IP 주소를 왜 감췄는지, 오히려 변호인단을 향해서 왜곡된 변론을 하고 있다고 주장만 하고, 검찰이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딱 2가지만 변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품질값에 대해서, 표창장을 만드는 데 사용된 여러 가지 파일 중에 그 중간 파일이 있습니다. 총장님 직인점 대문자 JPG 파일, 이것이 직인 하단부를 이제 오린 파일이죠. 그것이 알캡처를 이용해서 캡처한 것 아니냐, 이런 변론이 있었고, 1심에서 변호인단이 알캡처로는 그 같은 품질값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품질값이 75가 나옵니다. 근데 변호인단은 알캡처로 캡처를 하면 품질값이 디폴트 기본값으로 100으로 세팅된다. 굳이 위조를 하는 사람이 품질값을 굳이 임의로 낮출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변호인단에서는 윈도우 비스타에 탑재되어 있는 그림판을 이용해서 잘라냈을 것이다. 그 얘기는 이 PC가 아니고 다른 PC로 작업을 했을 수 있다. 제3의 PC가 존재했을 수 있음을 변호인단이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이건 중요한 이슈는 아닙니다. 그리고 변호인단이 주장했던 검찰의 증거 조작 또는 증거 왜곡 또는 허위 내용,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도 아니에요. 전혀 별개의 이야기인데, 이 알캡처 이야기, 그리고 하나는 PC 1호의 사용 위치에 관한 변호인단 주장의 허위성에 대해서 변론을 하겠다. 이 2가지만 변론을 하겠다고 해요. 그동안 이야기했던 IP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심야 접속 기록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복합기 사용 기록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정상 종료냐 비정상 종료냐, 또는 그것을 검찰이 해명을 하면서 또 한 번 기망을 하려 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절 눈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피 튀는 변론이 나올 수가 없죠. 다만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과는 관계없이 준비해온 변론을 조목조목 또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검찰의 주장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죠. 이 총장님 직인점 JPG 파일, 이것이 캡처한 파일이 품질값이 75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윈도우의 알캡처 기능을 사용해서 캡처를 하면 기본값이 100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굳이 왜 품질값을 떨어뜨리겠느냐. 굉장히 저해상도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검찰은 이것에 대해서 뭐 변론을 하기는 했는데, 2012년 버전으로 캡처를 하면 기본값이 75로도 나온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변호인단은 2012년에 몇 차례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업데이트된 이후로 1.5 버전인가요? 1.5, 1.6 뭐 이런 버전명은 정확치는 않은데, 이 버전 이후로는 기본값이 100이다. 그리고 그 시점에는 이미 1.5 버전이 나온 이후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그런 주장을 하려면 그 버전이 어떤 버전인지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된다 하면서 가볍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하나 PC 주장, 사용 위치 관련한 주장인데, 여기서 이제 IPA가 잠깐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검찰의 이 IP와 관련한 변론은 조금 공허합니다.
재판장을 앞에 두고 변호인단을 향해서 변호인단이 1심에서는 사설 IP로는 위치를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더니 항소심에 이르러서 사설 IP를 가지고 위치를 특정하고 있다. 동양대라고 특정하고 있다. 그러면 1심에서 했던 주장을 철회하는 것이냐? 스스로 충돌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변론을 하는데 이게 사실하고 전혀 다릅니다. 재판부가 1심 과정은 지켜보지 않았던 재판부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를 기망하려고 또 시도를 하는 것인지, 변호인단이 1심에서 IP를 가지고 위치 특정을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히려 검찰이 IP 주소로 위치를 추정해야 하려고 했죠. 심지어는 맥 주소를 가지고까지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이 주장을 했던 거예요. 사설 IP는 같은 공유기를 쓰면 어디서든 똑같은 IP가 할당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검찰이 거꾸로 변호인단을 향해서 지금 말을 바꾸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거꾸로 역공을 합니다. 재판부가 1심 기록을 대충 본다면 검찰의 이와 같은 주장에 속아 넘어갈 수도 있겠다. 아, 검찰 얘기대로 변호인단이 1심에서 IP로는 위치 특정할 수 없다고 하다가 지금 와서 IP를 가지고 위치를 특정하려고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겠구나 싶어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죠. 변호인단은 1심의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고, 다만 검찰이 감춘 채 제출하지 않았던 제3의 IP를 포렌식을 통해서 복원해낸 것이고, 그 제3의 IP가 발견되는 그 시점에 네트워크가 변경된 이벤트 로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기록으로 볼 때 네트워크가 변경된 게 사실이고,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정경심 교수의 수업 일정, 그리고 학교 E클래스에 보낸 학생들에게 공지한 문서, 이런 것들을 물리적 증거를 조합을 해놓고 봤을 때 이 시기 112 IP가 복원된 그 시기에는 제3의 장소에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제3의 장소라는 것은 이런 물리적 증거와 결합을 해놓고 봤을 때 동양대 또는 그 인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동양대라면 어학교육원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나가는 방식을 택한 거거든요. 근데 검찰이 이것을 180도 틀어서 본인들이 소명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변호인단한테 떠넘기는 그런 식의 변론 아닌가 싶고요. 그 밖에 심야 접속 기록, 그리고 2013년 11월 이후에 복합기 사용 기록에 관한 허위 기망,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넘어갑니다. 심야 접속 기록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듯이 검찰의 대표적인 기만 전술 중에 하나였고 1심 재판부의 굉장히 그릇된 판단 중에 하나였죠. 1심 재판부가 이 PC를 새벽 시간에 사용한 기록이 있다. 웹에 접속한 기록이 있다. 그러니 이 PC를 과연 동양대에 있을 때 누가 심야에 썼겠느냐. 방배동 자택에 있으니까 피고인이나 가족이 쓴 것 아니겠냐. 이러면서 날짜, 시간 분초까지 특정을 해서 심야 접속 기록이라고 하면서 판결문에 적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단이 확인을 해보니 이것은 그 시간에 웹 접속한 기록이 아니고 그 웹서버 관리자가 마지막으로 수정한 시각이더라. 그러니까 유저가 몇 시에 접속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기록인데 이걸 마치 심야 접속 기록인 것처럼 수백 페이지에 걸쳐서 그나마도 PC 1호의 기록과 2호의 기록을 일련 번호까지 매겨가면서 마치 한 PC에서 사용한 것처럼 이렇게 나열을 해서 수백 페이지를 제출했거든요. 이걸 기망한 것이고 1심 재판부가 여기에 속아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모르는 채 하고 이렇게 판단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기만 전술 중에 하나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1심 재판부가 2013년 2월과 8월에 이 HP 포토스마트 2600 시리즈 이 복합기 소프트웨어와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업데이트된 흔적이 기록이 나왔다. 그리고 더불어서 2013년 11월과 14년 1월, 2월 초에도 이 복합기를 사용한 흔적이 있다. 사용 기록이 나왔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변호인단이 포렌식을 해보니 2013년 2월과 8월 기록은 오케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업데이트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은
변호인단이 여러 가지 물리적 증거와 포렌식 증거를 종합을 해서 추정한 결과 제3의 장소, 특히 동양대일 가능성이 농후한 시기의 기록이고, 그러면 이 복합기를 이용해서 PC와 함께 방배동에서 이 복합기를 이용해서 위조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질 않잖아요. 그런데 1심 재판부가 이 사용 기록이라고 기재를 해놨던 13년 11월과 14년 초의 기록들, 이 기록은 PC를 복합기를 사용한 흔적이 아니고 사용하려다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못 사용한, 사용 실패한 기록, 인쇄를 하려다가 실패하고 드라이버를 삭제하려다가 실패하고 이런 기록들만 나왔던 건데, 이것을 사용 기록이라고 왜곡해서 판단을 했던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검찰 측이 아무런 구두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심야 접속 기록과 복합기 사용 기록, 이런 것들은요, 그리고 IP 주소와 맞물려서 이 기록들은 1심 재판부가 유죄를 판단하는데 핵심적인 근거가 됐던 증거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뭉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얼렁뚱땅 넘어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쟁점이 비정상 종료냐 정상 종료냐라는 거였죠. 이것도 검찰의 반복된 기망으로 의심되는 사례 중에 하나였는데, 검찰은 1심 공판 과정에서 대검 포렌식 분석관 증인 신문을 하면서 이 PC가 정상 구동되지 않아서 통째로 임의 제출 방식으로 압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정상 구동되지 않았다, 비정상 종료됐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변호인단이 포렌식을 재차해보니 정상 종료됐다는 기록은 빼곡하게 나오는데 비정상 종료됐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검찰이 선별 추출을 하거나 파일을, 또는 이미징을 뜨거나 1순위, 2순위를 먼저 거쳐서 만약에 검찰의 주장대로 비정상 종료됐고 다시 구동이 안 되는 상태였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정상 종료됐고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는 상태였다면 통째로 임의 제출로 압수를 하기 위해서 기망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벤트 기록, 이벤트 아이디 1074라는 기록, 이걸 가지고 검찰이 지난번에 반박을 하면서 이것이 비정상 종료 기록이다. 변호인단이 정상 종료된 기록밖에 없다고 했더니 검찰이 들고 나온 게 바로 이벤트 기록, 이벤트 아이디 1074라는 기록이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홈페이지를 캡처를 해서 그나마도 제목 이런 건 삭제한 채로 짜깁기를 해서 시스템 페일유라고 써 있는 것을 비정상 종료라고 번역을 해서 화면에 이만하게 띄워놓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 웹페이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면 이게 오류 코드라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종료된, 사용자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종료를 시켰는데도 왜 이와 같은 리즌 코드가 뜨느냐, 500FF라는 리즌 코드가 뜨느냐, 그와 같은 잘못된 리즌 코드가 뜨는 것에 대한 설명, 또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개선해 나갈 거다, 이런 설명을 해놓은 웹페이지였거든요. 검찰이 얘기한 MS 워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명백히 비정상 종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검찰이 변론을 했었습니다. 허위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한 채로 기존의 주장을 이어갑니다. 기존에 무슨 구글에 검색하면, 또는 델사에 누가 답변한 바에 따르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비정상 종료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는 말은 또 바꿨어요. 시스템 오류, 시스템 페일류라고 써 있으니까 시스템 오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스템 오류가 아니고 그와 같은 코드, 리즌 코드가 뜨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라고요. 뿐만 아니라 변호인단의 주장이죠. 이 PC 1호도 마찬가지고 PC 2호도 마찬가지고, 이 어느 PC에서도, 더더군다나 PC 2호는 핵심적인 증거물이 나온 PC는 아니니까 핵심적인 증거물이 나왔다라는 PC는 PC 1호거든요. 근데 1호 PC에서 검찰이 이야기하는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됐다고 하는 흑백 사본 표창장, 이 표창장 사본 그와 같은 이 최종 파일들, 일치하는 파일은 PC 1호에도 2호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 위법 수집 증거 여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재판장이 이 사건에서 이 PC가 없을 때를 생각해봤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이 뭔지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분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재판장이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런 반증이거든요. 이 PC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면 이 PC의 증거 능력을 다 배척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PC를 배척하고 보면 그러면 과연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느냐? 또는 이걸 다 배척하면 무죄가 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심 재판부는 뭐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위법 수집 증거 주장에 대해서 이 항소심 재판부는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